오늘 할 것이 뭔지 알겠어? 들어봐.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중추신경계나 혹은 신경계 자체에서의 어떤 정보들을 서로 어떻게 공유하는지 그 과정을 배우는 건데, 그런 공유를 하는 세포들을 보통 우리 신경세포라고 불러. 근데 그 신경세포의 단위체가 누구야? 뉴런이라는 놈이라는 거지. 이 뉴런은 신경세포를 칭하는 말이야. 세포니까 당연히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도 있어. 알았니? 그러니까 동화나 이화도 다 일어나는 거야, 여기도. 알았어? 우리가 여기를 신경계의 일부라고 전하지만 신경계라고 부르는 건 기관계잖아. 기관계는 기관이 모이지. 그 기관은 다시 조직이 모이고, 조직은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세포 구성을 뉴런이라고 부른다고. 뉴런에 대한 특징을 보는 거야. 자, 뉴런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뉴런 하나는 신경세포 하나를 칭하는 말이고,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는 거예요. 기능적 단위, 구조적 기능적. 그때 중요한 거,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이런 돌기가 앞으로 뻗어나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작은 돌기들은 가지돌기라 해가지고 수용성체라고 합니다. 수용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그치? 근데 돌기 중에 하나 긴 거를 무슨 돌기를 한다? 축삭돌기라고 불러. 근데 이 축삭돌기를 뭐라고 부른다? 신경섬유라고도 한다. 알았니? 자, 축삭돌기를 뭐라고도 부른다? 신경섬유라고 부르고, 이 신경섬유 가지고 흥분의 전달을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거라고 보면 된다. 가지돌기가 됐든 신경섬유인 축삭돌기가 됐든 다 세포막으로 되어 있잖아.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 알았어? 이거 좀 긴 세포지, 어떻게 보면. 그지? 근데 그 신경세포, 그 세포막에는 막단백질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니, 나트륨 통로니, 그 다음에 칼륨 통로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알았어? 이것도 하나의 세포인 거지? 그러면 가지돌기는 뭐 하는 곳이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고, 얘는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다음으로. 그지?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축삭돌기 역할은 뭐니? 정보를 전달해준다. 그 축삭돌기 말단에 뭐가 있어? 축삭돌기 말단에 시냅스 소포, 주머니가 있다고. 거기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분포되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 얘들아? 뉴런과 뉴런 사이를 시냅스라고. 알아서 뉴런과 뉴런 사이를 시냅스라고 부르거든.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럼 축삭돌기에서 나온 정보가 어디로 간다고? 가지돌기로. 그래서 내가 뭐라고 불렀어? 축가. 기억나니? 거꾸로 가면 뭐 된다고 그랬어? 가축된다고 그랬지 내가. 그지? 짐승이 된다고. 못 가. 가지돌기에서 축삭으로 못 간다. 알았지?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 특히 이 신경섬유에 해당되는 축삭돌기가 하나의 세포인 슈반세포로 둘러싸여 있으면 마리집이라고 부른다. 그걸 마리집. 마리집이 있으면 이건 마리집 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정보 이동 속도 어떻다? 빠르다는 거야. 정보 속도 굉장히 빨라. 그래서 도약 전도를 한다고 하거든. 정보 이동 속도 굉장히 빠르고, 이게 없으면 민마리집이라고 그러지. 민마리집. 그러면 아무래도 마리집보다는 어때? 느리다. 그런데 같은 민마리집이라도 두께가 두껍잖아? 그럼 정보 이동 속도가 빨라. 두께가 두꺼우면. 그러니까 얘들도, 뉴런도 두꺼운 뉴런이 있고 얇은 뉴런이 있다는 거야. 알겠냐? 대신 동일한 조건이라면 마리집이 빨라, 민마리집이 빨라? 마리집이 빠르다. 그 마리집은 슈반세포라 불리우는 독특한 하나의 세포가 둘러싸여 있는데, 그럼 이렇게 슈반세포가 둘러싸여 있잖아? 거기서는 흥분의 자극,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뒤에서 배우는 그 탈분급 현상 알지? 정보가 들어오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서 전이가 높아지는 현상, 그게 안 일어나. 어디서만 일어난다?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 그 노출된 부분. 섬유가 노출된 부분, 축삭들고 노출된 부분, 거기를 낭비의 결점이라고 그래. 보통 니네가 전문지를 찾아보면 노드란 말을 많이 쓰거든, 아직. 그러니까 낭비의 결절에서만
뭐가 일어난다? 활동전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 요렇게 써놓고 요렇게 둥글게 둥글게 말아놓는단 말이야. 이게 마리집이야. 그런데 여기다 작업을 딱 줬더니 활동전이가 발생합니다. 이거 틀린 말이야. 활동전이는 어디서만 생긴다? 활동전이는 여기서만. 여기를 뭐라 부른다? 여기를 랑기의 결절이라고 부른다. 알았지? 이렇게 있으면 마리집 뉴런인데 마리집 뉴런은 승분의 전도 속도가 또 딱 다르다. 그렇게 기억하자. 알겠죠? 자, 뉴런의 종류. 우리가 지금 배웠듯이 마리집이 있습니다. 마리집 신경. 마리집이 없어요. 민마리집 신경. 자, 일단 마리집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이패스처럼 점핑이 가능한 마리집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 도약전도라고 그래. 전도수가 빠르다. 랑비의 결절에서만 중요한 말이야. 마리집 말고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전이가 생긴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알았지? 마리집에서는 절대 활동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덩치가 큰 애들 있지. 응? 여기서 말하는 발달한 척추동물이란 덩치가 큰 애들. 덩치가 크면 어떻게 했냐? 위험을 감지하는 속도도 빨라야 되는 거야. 왜? 중추신경과 그 운동신경 이런 쪽이 멀잖아, 거리가. 그래서 마리집이 굉장히 발달했어. 알았지? 그리고 그런 거야. 민마리집은 마리집이 없어서 도약전도가 불가능한데 전도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이게 민마리집이어도 되는 애들만 이렇다는 거지. 뭐냐?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을 연합뉴런이라고 그러거든? 그 연합뉴런들은 이웃과 이웃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렇게 빠를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연합뉴런들이 민마리집 신경이 많아. 그러면 마리집은 대부분 감각뉴런이나 운동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알겠지? 운동기관으로부터 멀리 있다든가 감각기관으로부터 멀리 있잖아. 그럼 빨리 전도 속도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위험 감지가 그리고 또 우리 몸의 이상을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잖아. 대처도 금방금방 할 수 있고. 알았지? 자, 민마리집은 연합뉴런. 알았니? 꼭 기억하자. 기능에 따른 분류는 이거야. 그래서 이 순서도 자주 나와. 무슨 얘기야? 감각기관과 연결된 그 뉴런은 감각뉴런이라고 부르는데 얘의 특징은 다른 뉴런과 좀 다르다는 거지.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어. 그리고 보통의 다른 연합뉴런이나 운동뉴런은 신경세포체가 가지돌기 주변에 있거든. 근데 얘는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한다. 봐봐. 요게 뭐야? 요게 감각기관이야. 요게 봐봐. 중간에 있잖아. 왜? 얘는 최대한 표면적으로 넓히려 돼. 가지돌기가 많이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 얘가 뭐를 네트워크를 뿌려놔야 돼. 쭉 선을. 그래서 어딘가 감각이 돌아서 금방금방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포체가 중심에 있다. 핵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각물을 어떻게 그리니? 이렇게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감각물의 특징이지. 알았지? 그 다음 봐라. 여기 누가 있어? 이렇게. 연합뉴런이 있다. 연합뉴런. 그 다음에 무슨 뉴런이 존재한다고? 운동뉴런. 그래서 봐라. 이걸 이렇게도 그려. 이렇게도 그려. 그럼 봐라. 여기 기관이 있잖아. 이게 기관. 여기서는 A가 감각기관인 거야. 맞냐? 그런데 여기서는 B가 감각기관이고 얘들이 이렇게 형성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A는 뭐야? 운동기관이 될 수 있는 거지.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야. 정보가 여기서는 어떻게 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동한다. 이해 갔니? 됐지? 정보기관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명심해라. 시험에 잘 나와. 이거는 순서대로 잘 봐.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연합뉴런이라 하는데 이 연합뉴런이 모이면 연합조직이 되겠지. 신경조직이 된단 말이야. 그것들이 모이면 기관이 되겠지. 이게 중추기관이야. 얘들이 모여있는 게 중추기관이거든. 뭐뭐가 있어, 니네 대표적으로. 중추기관. 척수나, 연수나, 그 다음에 중간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간내라든가, 그 다음에 대뇌라든가 이런 걸 구성하는 거. 가운데잖아. 중추신경계를 구성한다. 연합뉴런은. 그럼 얘들은 어때? 처음과 끝이잖아. 처음과 끝. 말초신경계를 구성한다. 누가? 감각뉴런과 운동뉴런.
알았죠? 말초 신경계는 두 개로 또 나뉘죠. 대뇌의 지배를 받는 체성과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율로 나뉘죠. 그죠?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얘들아, 체성신경계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명령을 내려야 돼. 그러니까 감각뉴런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운동뉴런이 하나의 세포로만 되어 있어. 그런데 자율신경계는 감각이 필요 없어. 그냥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촉진과 억제만 한단 말이야. 기량작용만 한다고. 알겠니? 그래서 그 운동뉴런 특징이 딱 하나 있어. 뭐냐? 얘 지금 운동뉴런 한 개로 되어 있지. 얘도 한 개로 되어 있지. 그런데 자율신경은 이 운동뉴런이 두 개로 되어 있어.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지? 절이 있다는 거야. 마디가 있다는 거야. 노드. 알아서 그걸 신경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어? 단장하신 교감센 장단 맞추는 부교감센 기억나냐? 그렇게 운동뉴런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건 자율신경이야. 알았어? 그런 것들이 기본인 거예요. 자, 먼저 감각뉴런. 정보를 받아서 중추신경을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구심성이라고 해요. 구심력. 안쪽으로 작용한다. 그치? 그 다음 운동뉴런. 여기서 명령을 전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지 끝에 있는 게 다 운동기관적으로 전달해야 돼. 이거 원심성 뉴런이라고 한다. 알겠어? 그러니까 구심성 뉴런은 감각뉴런이고 원심성 뉴런은 운동뉴런이라는 걸 명심하자.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각뉴런 잘 보세요. 얘는 감각기에서 중추신경으로. 그럼 중추신경은 어떤 뉴런으로 되어 있다고?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잖아. 거기로 전달해주는 역할. 그리고 가지돌기가 봐봐라. 비교적 긴 편이고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한쪽에 이렇게 붙어있다는 얘기는 뭐지? 감각을 받아들이는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물론 이것도 세포기 때문에 핵에서 영양분 공급하고 에너지 공급하고 이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연합뉴런. 뇌와 척수 같은 중추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이다. 얘를 연결하는데 비교적 짧다. 그래서 말이 집일 필요가 없다. 알았어요? 밑말이 집이다. 그럼 요런 거야. 봐라. 우리가 이걸 대뇌라고 그러잖아. 이게 대뇌. 그러면 이 끝에 누가 있는 거야? 여기. 연합뉴런에 뭐가 있는 거야? 가지돌기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안쪽으로 뭐가 이렇게 분무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알겠냐? 이런 식으로 축삭돌기가 이렇게 쭉쭉 안으로. 그러다 보니 겉부분은 신경세포가 모여있으니까 어떻게 보여? 어둡게 보인다는 겉질. 안에는 밝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겉질이 어둡고 안쪽이 환하다. 백색질, 회색질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대뇌를. 알았어? 그러니까 뭐냐? 오는 거 아니야. 이게 누구란 얘기야? 감각뉴런. 그치? 그 다음에 이 안쪽에서 쭉 내려서 운동뉴런 쪽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대뇌의 구성은 바깥쪽이 어둡다. 안쪽은 어떻다? 밝다. 이런 것을 연합뉴런으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알겠죠? 자, 운동뉴런은 왜 원심성이라고 그래요? 명령을 받아서 밖으로 전달해야 돼요. 운동기관 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실로 운동뉴런은요, 꼭 그렇게 손이나 발 같은 것만 아니라 대뇌에서 직접 눈 같은 거 있죠. 왜? 눈을 감았다 떴다를 해야 되잖아. 홍채도 막 그렇게 닫았다 열었다 해야 되고, 그지? 그게 다 운동뉴런과 연결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얘기 내용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감각 정보를 입력하는 이 과정이 무슨 뉴런이 담당하는 거라고요? 이게 감각뉴런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 뉴런? 구심성 뉴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추신경계잖아요. 여기가 연합뉴런이 구성되어지는 곳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운동뉴런이죠. 원심성 뉴런. 그래서 이 둘을 말초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중추라고 부르고요. 중추의 주세포는 누구라고? 연합뉴런. 말초의 주세포는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자극 전달의 속도 비교. 옛날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 이 그림 딱 봐봐요. 이 화살표의 굵기가 뭐냐면, 여러분, BC보다 AD가 좀 굵지요? 센 자극을 줬다는 얘기예요. AD는 좀 센 자극. 이거 보여요? 그림이? 얘는 좀 센 거. 얘들은 상대적으로 뭐 한 거? 약한 거.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의 세포잖아요. 하나의 세포 내에서는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아무리 세게 주어도 반응의 크기는 똑같다. 알았지? 다시 말할까요? 잘 보세요. 이게 같은 민마리즘 뉴런이죠. 근데 지금 이 AB 자극을 줬단 말이야. 센 거, 약한 거. 근데 둘 다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면 얘들은 이동 속도가 동일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AB는 이동 속도가 동일하다는 걸 명심하세요. 왜? 세포 하나는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줘도 반응의 크기는 같다. 자, 이것이 자극의, 우리가 이제 반응의 크기. 그 다음에 이걸 외부 자극의 세기라고 본다면, 사람이 계속해서 외부 자극이 세지더라도 인간에게는 감지할 수 있는 능력치의 자극이 있어요. 자, 여기서 느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반응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외부 자극이 아무리 세더라도, 알았어요? 신경 섬유 하나에서는, 알았니? 하나의 뉴런 내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반응의 크기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봐도 좋아요? 속도라고 봐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반응의 크기가 여러분들 보면 탈분구 활동전이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에서 센 자극을 주더라도 활동 전이는 똑같아요. 하나의 뉴런 내에서는. 아시겠죠? 속도가 동일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A, B는 똑같은데, 똑같은 조건이라면 마리집이 있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얘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C가 제일 빠르다는 거죠. 그 다음 봐요. 여기를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시냅스라고 그러잖아, 시냅스. 자, 여기는 화학적 전달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안에서는 전기적인 전도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생체 전기란 말이에요. 전기적 전도가 일어나죠, 사방으로. 물론 여기서는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쪽에서는 못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뉴런 내에서는 사방으로 전기적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 속도가 요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전달에 비해서는 빠르다고요. 다시요. 뉴런 내에 전기적 전도 속도가 시냅스, 뉴런과 뉴런 사이의 화학적 전달보다는 속도가 빠르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제일 느려요. 뭔 말인지 알겠어? 됐지? 여기가 무슨 적 전달이라고? 화학적 전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가 일어난다고? 이쪽에서는? 전기적 전도가 일어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과 니은을 굳이 따진다면요, 속도는 기억이 니은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이 하나라도 있으면 전도가 느린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운동 뉴런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는 체성신경계. 알았어요? 근데 운동 뉴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건 자율신경계입니다. 그럼 자율신경계가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느립니다. 아시겠어요? 가운데 이렇게 떨어진 부분, 시냅스가 존재한다면 이동 속도는 느리다.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저기 있으면 제일 느린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여기 하나 조건을 빼놓은 게 있어요. 뭐죠? 두께. 두께는 다 똑같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봐봐요. 여기 하나 또 있죠. 축삭이 내직경. 이게 두께잖아요. 굵을수록 빠르다는 거고 알고 계세요. 지금 굵기는 똑같다고 놓은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마지막 줄이 무슨 말입니까? 외부 자극이 아무리 세지더라도 전도의 속도는 상관없다. 하나의 세포 내에서. 이해 갔어요?
요런 거 내면 좀 많이 틀려요, 애들이. 알아두세요. 자, 이제 이게 무슨 과정입니까, 여러분? 이거 방학 때 한 친구들은 알잖아. 이게 뭐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감각뉴런, 운동뉴런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순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게 뭐의 과정이죠? 전기적 전도의 과정이에요. 이런 현상이 어디서 일어난다? 한 군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군데. 자, 여러분. 처음에 어디든 신경섬유, 우리가 말하는 축사골기 있죠? 그 안은 이런 형태예요. 분극 형태. 분극은 어디와 어디가 극이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죠? 세포막 안쪽과 저 바깥쪽이에요. 여러분, 세포막 안쪽이 무슨 전압대였죠? 마이너스. 오, 멋진데요. 이런 친구 왜 시험 그따구로 보죠? 안에가 마이너스, 밖에가 플러스예요. 자, 마이너스라는 건 전위, 전기의 위치가 낮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낮아요. 근데 거기에 역지상의 자극이 딱 자극이 와서 통로 단백질, 나트륨 통로 단백질이 탁 열리게 되면요, 이게 생깁니다. 그럼 이 탈분극은 전이가 어떻게 되는 과정이라고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는 과정이에요. 탈분극. 알았어요? 상대적으로 인간들 보통 평균 얼마죠? 이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휴지전이라고 불러요. 외부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평소의 전이죠. 그러다가 자극을 받게 되면 보세요. 외부의 자극을 받게 되면 얘가 뭐가 일으킨다? 탈분극이 일어난다는 거죠. 최고로 플러스 30mV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이차 100mV 활동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고 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재분극으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물론 칼륨 통로를 통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겠죠, 전이가. 그건 무슨 얘기냐? 어느 한 부분이 자극을 받아서 통로가 열려서 전이가 확 높아지면 들어왔던 나트륨 이온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면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 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전이가 여기가 서서히 낮아지죠. 그러다가 과분극까지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졌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그 자리가.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옆에서 또 탈분극이 일어나죠. 그런 식으로 쭉 이동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기적 전도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먼저 분극부터 보겠습니다. 분극. 이거 어떤 때라고요? 평상시입니다. 알았어요? 뭐라고요? 평상시래요. 평상시에요. 그래서 자극을 받고 있지 않을 때. 평상시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상대적으로 음전화, 바깥쪽은 무슨 전화? 양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분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분극 상태일 때 막전이 휴지전이라고 부르고, 얘를 보통 마이너스 70이라고 봅니다. 미리볼트라는 걸 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분극이 일어나게끔 유지되는 애는 누구냐? 얘가 제일 큽니다.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몸의 능동수는 몇 개 배웠어요? 3개 배웠지, 3개. 얘기해봐. ATP 사용하는 거. 근육 말고요. 근육 운동은 얘는 근육질의 운동이기 때문에 기계적 운동이잖아요. 물질 이동에서 능동수능. 뭐 배웠어요? 배설계 있죠? 누구요? 세뇨관에서 모셀관으로 100% 재흡수되는 거 누구였어요? 아미노산하고 포도당이었잖아요. 기억나요? 그 능동수승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요. 소화에서요. 영양분을 확산에 의해서 영양소를 끄집어 들어가잖아요. 융털에서. 근데 막 끄집어 들어가면 안에 더 높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하면. 근데 강제로 마지막에 더 끌어들여. 그게 능동수. 아셨어요? 그 마지막 하나가 얘입니다. 나트륨 칼륨.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게 세포막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나트륨, 칼륨, 펌프를 놓을게요. 알겠습니까? 막단백질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렇게 내보냅니다. 얘를. 그런데 얘가 이용이 된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가 세포막 안쪽이고요. 얘가 바뀌거든요. 알겠어요? 이렇게 내보내는데 에너지가 든다고요. 여러분, 물질은 무조건 농도가 어떤 데서 어떤 데로 이동하죠? 물질은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해 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확산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ATP 사용 안 되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반대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능동수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강제로 올리려면, 물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리려면 에너지가 든다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그림을 보고 너희들은 얘의 농도는 알았어요? 세포막 안과 밖을 비교했을 때 누가 농도가 높다 이거죠. 알았어요? 항상 분극이 있든 탈분극이 있든 재분극이 있든 과분극이 있든 다시 분극으로 돌아와도 이거는 항상입니다. 알았어요? 나트륨이온은 세포막 바깥쪽이 높습니다. 항상. 아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칼륨 이온은 반대라는 거죠. 안과 밖을 봤을 때, 오, 안이 밖보다 높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플러스 1가짜리 하나, 플러스 1가짜리 하나. 0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계로 딱 고생해서 센터에 가서 배워보면, 얘가 3개 정도 되면, 얘가 2개 정도 돼요. 그래서 나가는 이온이 더 많아. 알았죠? 그래서 안쪽이 뭐가 유지되더라? 이렇게 마이너스가 유지되는 거. 밖은 뭐가 유지되고요? 이런 걸 분극이라 불러요. 알았죠? 여러분, 나트륨, 칼륨 펌프는 멈추면 죽은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어디를 보더라도 얘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얘는 뭐에 포함되는 애라고요? 기초 대사량에 포함되는 애예요. 알았습니까? 사람이 숨만 쉬어도 얘는 에너지 들어가요. 아시겠죠? 이런 게 분극이라는 거죠. 분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이겁니다. 분극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얘입니다. 항상 이거. 알겠죠? 항상 나트륨 칼륨 펌프는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이 그림이 있고 잘 보세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를 잘 보십시오. 얘가 능동수성이고요. 이건 확산입니다. 하나만 화살표가 그려있으면 이건 통로단백질을 통한 이동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능동수성입니다. 그래서 A라는 이온이 써있어. 그럼 아 얘는 어디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구나 라고. 근데 A가 만약에 나트륨 이온이야 그럼 아 여기가 바깥이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데 얘는요 보세요. 지금 이 말이 안다면 이 말을 안다면 얘가 나트륨 이온이래요. 그러면 기억 니은 중에 어디가 세포 안쪽이다? 니은이 안쪽입니다. 왜요? 나트륨은 항상 세포 안쪽이 농도가 옅으니까요. 저 확산을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탈분극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잘 봐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칼륨 이온이요. 이러면 사건이 달라져요. 이렇게 되면 기억 니은 중에 니은이 뭐예요? 받게 됩니다. 왜요? 칼륨 이온 안쪽이 농도가 높으니까.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주어지는 이온의 종류에 따라 안거밖에 달라질 수 있다고 문제가. 알았어? 이렇게 화살표 하나가 있으면 뭐라고? 확산. 이거 통로단백질. 알겠니? 운송단백질이. 그래서 얘들 다 수송단백질이라는 말을 쓰거든. 알았지? 막단백질 일종이야. 지금은 분극이에요. 지금 봐봐 여기. 이거 보니까 퉁 튀어나가고 있네. 그지? 이런 게 통로단백질이라고. 나트륨 통로 혹은 칼륨 통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 보이지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두 개 다 일어나잖아. 이게 ATP를 사용하는 거라고? 나트륨 칼륨 펌프야. 알았니? 이런 것들은 다 통로단백질이라고 이런 거들. 여기 봐 뭐라고 돼 있냐? 칼륨이온 통로를 써 있잖아. 화살표 이렇게 돼 있지? 확산이라니까 이건. 그럼 농도가 이거 높은 거고 여기가 낮은 거라니까. 그치? 이건 세포막 안쪽인 거야. 이해 갔니? 됐지? 자, 탈분극을 봐봐. 일단 중요한 건 왜 멀쩡하던 휴지전이 상태가 분극 상태를 벗어나느냐는 거야. 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저래. 근데 웃기는 건 역치 이하의 자극을 받아도 탈분극이 일어나. 응?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내가 못 느껴. 알았어? 그럼 역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예민한 거야. 강아지하고 댕댕이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후각은 댕댕이가 역시가 훨씬 낮아. 알았어? 그러니까 댕댕이는 냄새를 맡아. 응? 근데 우리가 못 맡을 수 있어. 왜? 우리가 역치가 높으니까. 강아지는 역치가 몇 정도고요? 아우,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후각 정도는 모르겠고요. 그거 왜 그냥 쓰는 단위체가 다 달라서. 알겠어요? 뭐 실물 정도면 이제 눈이 제일 예민하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빛의 감지가 제일 예민하다. 다른 동물 있고, 응? 다른 동물보다. 아니죠. 우리 몸의 신체 중에서. 신체 중에서. 그러니까 눈물 감고 있어도 불이 켜져 있다 않게 이런 거 느낄 수 있을 정도. 알겠어요? 다른 거에 비하면요, 후각 몇백 분의 1 그것도 우리보다 더 예민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뭐 강아지들은 또 종류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럼 하운드 정도가 좀 더 예민하겠다. 후각 사냥개 그런 애들 좀 투견들이 좀 커요. 사냥개. 그리고 궁뎅이 둥글둥글한 애 있잖아. 무슨 굿인가? 외식굿이? 걔도 사냥개예요, 여러분. 외식굿이도. 그래서 걔 그냥 방 안에서 키우면 난리 납니다. 정신병 걸려요. 그럼 밖에도 내놔. 역치는 다르잖아요. 예. 근데 둘 다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역치 이상이 생기면 서로 받는 작용 같아요. 아니죠. 달라요. 강아지는 강아지 세포고요. 사람은 사람 세포잖아요. 우리 몸 안에도요, 세포들마다 역치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외부 굉장히 약한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민한 세포가 반응을 해요. 근데 점점 자극이 세지잖아요. 그 다음 역치에 감당하는 세포가 반응을 해요. 여러분도 꼬집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건 관여하는 세포 숫자가 많아서 그래요. 세포 하나면요, 꼬집잖아요. 아무리 비틀어도 이거예요. 반응이 똑같으니까. 근데 점점점 더 역치가 높은 세포들이 반응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퍼져서. 그죠? 이거는 퍼지는 것보다는요, 외부 자극이 점점 세지니까, 뭐 바늘로 폭 찔렀을 때, 근데 찔르면서 계속 깊게 들어가 봐요. 아픔이 더 커지죠? 네. 그럼 주위의 세포들이 그 외부 자극이 점점 세지면 관여하는 세포의 숫자가 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세포를 느낀다는 거죠. 계속 세게 되죠. 그러니까 큰 통증은 더 많은 세포가 관여해서 느끼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의 세포가 관여하면 통증을 못 느껴요. 그 세기만 느끼지.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세포가 이렇게 반응이 크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외부 자극이 점점 세져요. 그 다음 세포가 이걸 또 느껴요. 그 다음 세포가 또 느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포를 갖고 있는 애가 다세포잖아요. 그죠? 단세포는 그래서 아픔을 느껴도 단순하게 못 느끼는 거죠. 알겠어요? 자, 8번 보십시오. 역치 이상. 역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포가 느끼는, 외부 자극을 느끼는 세기예요. 자극을 받아서
나트륨이온 통로가 열려요. 그럼 뭐가 됩니까? 나트륨이온의 막 투과성이 증가한다. 뭐가 일어난 거죠? 확산이 일어난 거죠. 이때는 ATP가 소모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봐요. 자,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요. 얘가 나트륨 이온인 거죠. 얘가 나트륨 이온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림에 따라서 세포 안과 밖이 달라요. 지금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밖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은 뭐죠? 여기가 바뀌고요. 여기가 안이 되는 그림입니다. 왜요? 항상 나트륨 이온은 밖에 놓기 때문에 농도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화살표만 지나가는 요 단백질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나트륨 통로 단백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자, 탈분극 시 막전이가 변하면 그 값을 뭐라고 한다? 활동전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이렇게 그립니다. 자, 세로축을 우리가 전이라고 놓고 여기를 0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요. 마이너스 70에 해당되는 요것이 뭐다? 무슨 전이? 휴지전입니다. 그러다가 외부 자극을 받으면 갑자기 뻥 튀거든요. 또 여기까지 간다고 쳐봅시다.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 사이 얼마 나왔어요? 100 차이 나죠? 이걸 활동전이 난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느끼는 역치예요. 알았어요? 근데 자, 8분극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다시 재분극 일어나서 돌아왔어. 이거 못 느낀다니까, 인간이. 역치 밑에서 피크가 일어났는데도 못 느낍니다. 아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탈분극의 원인이 누구라고 생각돼요? 나트륨이 들어와서 세포막 안쪽의 전위를 높이기 때문에. 봐요. 전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흐른다고 물리학에서 배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이렇게 신경 섬유가 있다면 이거 축삭돌기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가 플러스로 이렇게 전위가 높아져 버리면 다른 쪽은 다 안쪽이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다 안쪽은. 그렇게 되면 이 전위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맞죠? 전위가 높으니까요. 이게 바로 신호예요. 전기적 신호. 아셨어요? 그래서 이걸 생체 전기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SF 영화를 보면 사람을 잡아다가 어떤 캡슐 같은 데 넣어놔요. 우주인이 거기서 전기를 뽑았어. 사람을 수만 명을 캡슐에 넣고 그래서 선을 뽑아서 전기를 뽑았어요. 인간의 몸도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이 그림을 볼까요? 지금 얘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 아니라고 써있죠? 그럼 이건 나트륨이에요. 뻔히. 근데 여러분, 나가지 못하죠? 이건 뭐라고? 칼륨이온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이에 만약에 이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있다. 그럼 이 A가 무슨 이온이야? 나트륨. 왜 나트륨 이온이죠? 저게 나트륨 칼륨 펌프라니까? 저 왼쪽에 있는 나트륨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확산이니까. 좋은 거야? 수소, ATP. 능동수성이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방향성 좀 잘 봐도. 알겠니? 칼륨은 민감하다가 자극을 받으면 열려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칼륨은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안쪽은 무엇이 되려고 이런 나트륨 칼륨 펌프 운동을 하죠? 음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칼륨 통로는 군데군데 열려있는 것도 많아요. 다 닫혀 있잖아요. 왜? 얘가 나가면 음전화로 뛰니까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분극일 때는 다 닫혀 있거든? 근데 분극일 때 칼륨 통로는 약간 열려 있어요. 군데군데. 저는 이게 닫혀있는 거죠. 지금 얘랑 비교하려고. 아, 아셨습니까? 그리고 탈분극이 되면은요, 그쪽 부근에 칼륨이온 통로가 좀 많이 닫혀요. 자극 때문에.
아셨어요? 보통 많이 열려 있어요. 군데군데 많이. 자, 재분극입니다. 재분극은 이제 충분히 들어왔던 나트륨 이온이 주변으로 나갔어요. 그럼 얘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 물리학에서는 그걸 관성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고.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확 닫혀버려요. 그 다음에 칼륨 통로가 열립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나트륨 칼륨 통로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알았죠? 그 칼륨 이온이 밖으로 무수히 빠져나가게 되면 안에 저온이가 떨어지겠죠. 계속. 그죠? 그래서 음전하로 돌아오려는 그 상태를 뭐라 부른다? 재분극. 그때 보면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막투과성이라는 말은 나트륨 이온은 어쨌든 간에 뭐라고요? 투과가 안 되니까 칼륨 이온의 막투과성도 크다. 근데 선생님 그건 0 아닙니까? 아니죠. 나트륨 칼륨 분포는 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도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0은 아니고요. 칼륨 이온의 막투과성이 더 크다라 이렇게 부르면 이건 언제다? 재분극이고,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성이 더 크다 그러면 이거는 탈분극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분극 상태일 때 나트륨 통로가 다 닫혀 있다고 했죠. 근데 칼륨 이온 통로는 약간 열려 있다고 했죠. 그럼 분극 상태일 때는 칼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 막투과성 누가 더 클까요? 제가 나트륨 통로는 다 닫혀 있는데 칼륨 통로는 좀 열려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누구 투과성이 더 큰 거야? 칼륨의 투과성이 더 크다니까 진짜로 보면은. 알았니? 왜? 걔가 나가는 건 안쪽 세포 안쪽에 음전하를 띄게 하는데 유리하니까 걔가 나가주는 거야. 네. 분극일 땐 70을 유지합니다. 마이너스 70을 유지하죠. 네. 걔가 일부 나간다고 해서 커다란 영향은 안 주는데 도움은 주죠. 그래도. 근데 나트륨 칼륨 통로가 가장 마이너스 70이라고 70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항상성 유지한다고 뭐 혈당이 이렇게 있는 줄 아니?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평균 70이나 내려가다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나트륨 이온이 칼륨 이온 통로가 많이 닫혀요. 닫혀주고 열려주고 그게 스스로. 아셨어요? 얘들은 항상 나트륨 칼륨은 항상 움직이고. 자, 여러분 과분극이 뭡니까? 얘가 막 내려오다가 보세요. 자, 아까 이렇게 분극이었다가 탈분극 일어났죠? 돌아오죠? 재분극이잖아? 멈추지 못해요. 여기까지 내려갈 때 다시 돌아오죠. 이게 과분극. 이게 얼마라고요? 외우세요. 그렇죠. 마이너스 80. 알겠습니까? 요 정도를 0으로 놓는다면. 알았죠? 그래서 봐보세요. 막전이가 실제 휴지전이보다도 훨씬 낮아진 현상, 이건 여러분 그냥 관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도요 어느 점을 측정하잖아요. 그럼 막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 온도도 높으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럼 몇 도씩 더 얼어야 돼? 0도씨에서 얼어야 되잖아. 근데 한참 더 떨어졌다 올라와서 여기서 내려가는 힘이 있었어. 이해 갔어요? 좋네. 그냥 확 그냥 아주 그냥. 자, 과분극은 보세요. 칼륨의 유출량이 더 크다. 야, 나트륨 이온의 유입량보다는 칼륨 이온의 유출량이 더 크다.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는 일은 없잖아요. 여기서. 그지? 이 재분극에서도 마찬가지로 통로가 다 닫혔으니까. 그러면 나가는 칼륨 이온이 훨씬 많이 생겼을 거지. 이거 당연히 이게 많으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냐? 그치? 그러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볼까요? 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십시오. 1번은 분극이라 부르고요. 맞아요? 이건 활동전이 발생 전에 분극 현상이고 얘는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탈분극이고요. 3번이 재분극, 4번이 과분극인데 여러분 이 현상은 한 지점에서만 일어나요. 알았죠? 그 다음 보십시오. A하고 B라는 막 투과성이 있는데 A가 이쪽이고 B가 이쪽입니다만 A는 600까지 올라가고 B는 300과 600 사이에 있죠. 그럼 A가 누구냐 그런데 피크가 먼저 떴잖아요. 먼저.
이거 나트륨 아니면 칼륨이잖아요. 여러분, 먼저 생기는 게 탈분극이야, 재분극이야? 탈분극이잖아. 그래서 나트륨 이온 유입량이라고 보면 돼요. A가. 알았어요? 먼저 이거 P가 떴다가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B가 오잖아. 봐요. 통로단백질 뚜껑이 동시에 탁 열어, 동시에 탁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두두두두두 열었다가 두두두두 닫힌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상태로 돌아온다. 그럼 여러분, 여기가 무슨 상태일까요? 분극일 때 B가 높아요? A가 높아요? 투과성이 B가 높잖아요. 일부 열려있어 그렇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림이 이런 그림이고요. 자, 이제 흥분의 전달 과정을 봅시다. 여러분, 아까는 우리가 전도 과정 봤잖아요. 전도. 무슨 쪽 전도예요? 아까 그거. 전기적이잖아요. 얘는 뭘까요? 화학적 전달이에요. 얘는 무슨 쪽 전달이라고요? 화학적. 그러면 전달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화학적 신경 전달 물질이 대표적인 게 아세틸콜린. 이거 여러분 어디서도 분비됐어? 시냅스에서도 분비됐잖아. 시냅스에서도. 부교감 신경 말단도 아세틸콜린이야, 여러분들. 알았나? 그 교감 신경 말단만 에피네프린이지. 알겠어요? 보세요. 이 흥분의 전달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고? 시냅스에서 일어나는데 하나의 뉴런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소포내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그것들이 나가서 또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활동전을 일으키는 거야. 그럼 계속 또 그 신호가 전달이 되게끔 이동해 주는 거. 잘 봐라. 요 부분이 뭐라고? 봐. 이게 지금 시냅스 소포거든. 여길 들어와서 이 물질이 쭉 나간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요 공간이 시냅스라고, 이게 공간이 시냅스. 그럼 여긴 뭐라고? 이게 축삭돌기 말단이야, 여기가. 그럼 여긴 뭘까?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란 말이야, 여기가. 알았지? 그래서 얘가 와서 달라붙잖아. 이 수용체라고 그래. 막단백질 수용체. 거기를 탁 자국을 주면 나트륨 통로가 펑 열리는 거야. 그럼 나트륨이 막 유입되면서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시간이 전도 시간보다 느리다는 거야. 알았어? 너희들 가끔 뭐 국분마취 같은 거 하지. 국분마취. 특히 치아 치료할 때. 그치? 이거 없애는 거야. 신경 전달 물질을 못 나오게 막아버리면 통증이 전달이 안 되잖아. 알겠어요? 그런 거 하는 거야. 자, 다시 확산에 의한 화학적 전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는 전도에 비해서는 느리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지. 그냥 민마리즘 뉴런이라도 하나로 있는 애의 속도가 중간에 시냅스가 있는 애보다 빨랐다는 거. 시냅스가 있으면 느리다.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 얘기다. 자, 아세틸콜린 수용체 단백질은 뭐냐라고 하면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 얘들아? 이거 가지돌기에 있는 거야, 가지돌기. 아세틸콜린은 축삭돌기 말단이 나오잖아. 걔가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를 가서 이렇게 붙는다고. 붙으면 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라는 게 나와서 여기다 자극을 준단 말이야. 그럼 얘가 열려요. 통로단백질. 열리면서 어떻게 되지?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게 만든 거야. 그럼 뭐가 일어나? 탈분극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새로운 형태가 일어난다. 유입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지? 됐어. 자, 이 문제부터 보자. 기초 상태니까. 자, 분극 상태일 때 뉴런의 이온 무포를 나타냈고, 이온은 XY니까 누구누구겠냐? 분명히 나트륨이 아니면 칼륨일 거야, 분명히. 뉴런 내부보다 외부가 많으면 누구다? 봐봐. 이온은 뉴런 내부가 15고 외부가 150. 밖에가 농도가 진하면 누구라 했어요? 나트륨 이온이지 무조건. Y는 누구야? 칼륨 이온이 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얘가 나트륨 이온이 될 거고 얘가 칼륨 이온이 될 거다라는 거지. 자, 구간 안에서 X의 이동에 에너지를 소모한다. 당연하겠지. 구간 안은 나트륨 이온 이동 안 되잖아. 근데 유일하게 이동하는 게 어디야? 나트륨 칼륨 펌프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나트륨 이온. 자극을 받은 후 T 시점, 탈분극이지.
세포막 안쪽은 플러스, 바깥쪽은 음전화를 띈다. T시점 봐봐. 어떠냐, 막전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잖아. 그럼 아니잖아. 알았어? 이걸 잘 보라고. 전위가 높아지는 거지 플러스를 마냥 띄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해서 T시점을 가만히 따라보면 막전위가 마이너스 60이잖아. 그럼 아직 플러스로 간 건 아니야.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지만. 이해 갔니? 그러니까 T시점에서 안쪽은 마이너스야 계속. 알겠어? 여기 있잖아. 적어도 T시점을 지나서 요 정도는 가져야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지금. 알았니? 막전위가 상승을 했지만. 다음 구간 안에서 막 투과성은 X보다는 Y가 더 크다. X가 더 크죠. 나트륨 이온이니까. 그잖아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잖아. 막 열려 들어오는 시점이니까. 구간 2에서 2면 뭐야? 재분극이다. Y는 통로를 통해 밖으로 확산되는 거 맞잖아. 칼륨 이온이니까. 그 다음에 X가 이동하는 통로의 일부는 항상 열려있다. 오, 틀렸지? 왜요? 나트륨 이온이 왜 항상 열려있냐? 항상. 칼륨 이온이 일부가 열려있죠. 칼륨 이온이. 칼륨이.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나트륨은 항상 닫혀있어요. 닫혀있기도 하지만 열리기도 하지. 탈분극에서는. 아. 알았어요? 걔는 분극 형태일 때는 닫혀요. 통로가. 알겠어요? 일부가 열려있는 누구다? 칼륨 이온입니다. 아셨어요? 다음 이런 거는 기본이고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고 구조 이름 잘 쓰시고요. 다음 이것도 다 같은 말. 이거 한번 볼래요 여러분. 이 기억니은 디귿니은을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1위를 주고 이 밀리세크가 지났을 때 뉴런 안팎의 하전 상태를 보여주고요. 나는 자극을 준 후 이 밀리세크 동안 A와 D에서 일어난 막전이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기억니은 디귿을 보고 A, B, C, D 중에 어디가 자극을 줬는지 주건지 준단 말이야. 잘 봐라. 전도가 A에서 D 방향으로 일어난다 했으면 여기다 자극을 준 거야. A에다가. 됐지? 그럼 얘부터 뭐가 일어나? 탈분극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재분극을 통해서 과분극을 통해서 다시 분극으로 돌아오겠지. 그렇다면 막전이 변화를 이걸로 옳게 연결하라고 한다면 잘 들어봐. A는 시간이 지나면 이 전이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야. 봐라. 그래프로 봤을 때 이게 0이잖아 이렇게. 그럼 자 분극, 탈분극 올라갔다 내려 이 지점에서 이 시간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흥분 전이 이동 시간이야. 그런데 봐라. A쯤에서 자극을 받은 애들은 이동을 할 거 아니냐. 이게 전도 시간이거든. 전도 시간. 다시 말하면 A든 B든 C든 D든 토탈 2ms야. 토탈. 알았어. 토탈 2ms인데 저 토탈 총 시간은 이동하는 전도 시간에다가 흥분 전이 시간을 더한 거라고. 그러면 A는 이게 거의 0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참 멀리도 가겠지. 여기서 제일 멀리 간 애가 누구냐고. 니은이잖아. 그럼 A는 니은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점점 가까워. 이게 짧아진다고. 점점. 얘가 지금 A라고 잡는다면 A점이라고 잡는다면 그 다음 B는 이쯤 될 거고 C는 이쯤 될 거고 D는 이쯤 될 거라고. 지금 계속. 왜? 이게 길어지면 이게 짧아지는 거야. 전이 시간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전이 시간이 뒤쪽에 있는 애일수록 자극을 받은 지점부터 가까운 애야. 그럼 봐라. 제일 멀리 간 애가 얘잖아. 그 다음 간 애가 누구냐? 얘지. 이게 그러면 B야. 이게 A이면. 그 다음 간 애가 얘지. 얘가 C야. 그럼 D는 아직 도착 안 한 거지. 이 그림이라고. 이해 가냐? 점점 따가 딱 가까워지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두 과정입니다.
다음 이 문제는 됐고,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자니.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니네들 보면 여기에서 기억 뭐 지그시 뭔지는 알지? 나트륨 칼륨 펌프야. 기억은 뭔가 봐봐라. 세포막이 있는데 안이라고 되어 있어. 안. 그럼 못 들어오는 얘가 나트륨 이온이겠지, 분명히. 그리고 이렇게 지금 봐봐. 나가는 요 보라색 플러스 여기 칼륨 이온이란 말이야. 칼륨 이온이 나가는 게. 나트륨 이온은 못 들어와. 자, 이렇게 화살표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애는 칼륨 통로야. 무조건. 확산이거든. 화살표가 이렇게 일방적인 것만 있으면 이건 통로 단백질이야. 얘들은 두 개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 요거 누굴까? 나가는 거. 이거 나트륨 통로야. 이거 나트륨 이온이야. 참. 나트륨 통로가 아니라. 알았니? 얘는 누구고? 칼륨 이온이 되는 거죠. 농도는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높고 안에서 적단 말이야. 칼륨은 반대잖아. 안에가 높고 밖에가 적다고. 그래서 이건 칼륨 이온이다. 분극 상태일 때 모든 통로가 닫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극이잖아. 열려있는 칼륨 통로도 있다라는 거야. 그게 이 안쪽을 음전화로 만드는 데 유리하니까. 다음, 세포 밖의 나트륨 이온 농도는 칼륨 이온의 농도보다 높다. 맞습니다. 높아요. 그 다음 나트륨 이온은 기억을 통해 이게 나트륨 통로잖아. 세포 밖에서 안으로 이동할 수 있지요. 지금 닫혔으니까 이동 못하죠. 8분극 땐 이동합니다. 칼륨 이온은 니은을 통해, 니은이 어디에 요거죠. 칼륨 통로네요. 세포 안에서 밖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트륨 이온이 디귿을 통해 이동할 때는 당연히 에너지가 소모되죠. 이해 갔죠? 그래서 기억이 옳지 않는 겁니다. 아셨어요? 일부는 항상 열려있다. 됐습니까? 다음. 이제 모의고사 문제 이거는 모의고사. 여기도 모의고사. 여기에 감각기관 있겠지. 그지? 이게 감각유라니까. 이해 가냐? 그래서 봐라. 자극을 A에다 주잖아?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자극이 여기에 오면 이렇게 못 가. 알았니? 왜? 이게 무슨 돌기야? 수상돌기잖아. 이건 축삭돌기. 이해갔어? 가지돌기. 가지돌기. 가지돌기에서 축삭은 못 간다고 그랬잖아. 그지? 가축된다고. 축삭에서 가지는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기다 자극을 주면 모든 뉴런에 간다. 봐라. H점에 역지상에 자극이 주어지면 다 나가로 전달이 됩니다. 이해 갔어요? 다음에 여러분 이 문제 봐봐요. A는 어디에다 자극을 준 거예요? 민마리집 자체에다 자극을 준 거야. 저런 활동전이 안 생긴다고. 활동전이 B에서 생기는 거예요. 마디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A, B, C 여러분 자극을 만약에 이렇게 딱 주면요. B에서는 활동전이 발생하고 C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A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도약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같은 시기의 자극을 A에 주어도 안 됩니다. A에 주면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말해지거든요. C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이후 뉴런의 막전이를 변화시킬 수 있죠. 아세틸콜린이에요. 아셨습니까? 다음에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이 그림.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여기다 자극을 줬죠. 그러면 얘가 일로 좌우로 자극이 가지요. 가는데 얘가 일로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다 자극을 주면 여기에서는 활동량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얘는 달라요. 자극을 주죠? 그럼 축삭에서 가지돌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자극이 와요. 나는 Q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지만 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래요. A에 시내스 소포가 존재한다. 축삭돌기 말단이가 맞았잖아요. 가의 Q 지점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는 넘어가지 못해요. 가축됩니다. 나의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는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야, 나의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 도약 전도가 일어나려면 이게 무슨 신경이어야 돼? 마리집이어야 되잖아. 지금 민마리집이잖아. X. 이해 갔어? 어떤 말인지? 됐지? 잘 지켜봐. 기억에 자극을 주면 되냐 안 되냐? 잘 봐.
기억 지점에 역지상의 자극을 준다면 니은에서 활동량이 발생할까? 안 한다고. 시냅스에서는 활동량이 발생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60번 이거는 다 풀어보면 되고 이 문제 한번 보자. 자, 지금 나를 보면 얘가 통로단백질인 건 이해하지. 일반비용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럼 잘 봐. 얘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면 여기가 안쪽인 거야. 여기가 바깥쪽이고. 이해 갔어? 이거 어때 일어나? T2일 때 일어나잖아. 그치? 탈분극일 때. 그래서 T1일 때는 분구수인데 맞는 말이고 T2는 라가 일어난다. 맞는 말이야. T3일 때 칼륨이온의 농도는 얘들아 칼륨이온은 T3든 T1이든 T2든 항상 안에가 높아. 여기서는 얘가 아니잖아. A가. 그럼 A가 B보다 높다 해. A에서부터 B에서가 높다. 이거 틀렸단 말이야. 언제든 그래. 탈분극이든 분극이든 재분극이든 간에 나트륨은 항상 밖에가 높아. 안에가 낮고. 칼륨은 안에가 높고 밖에가 낮다. 알았지? 명심해라. 그 다음에 아까 이 문제 봤지? 막 투과도를 봤을 때 기억이 누구 이온이라고 했죠? 나트륨 이온. 됐어? 이게 칼륨 이온이다. 알았어? 그래서 T1일 때 알아. 이온의 세포 밖, 세포 안 이거 무조건이야. 세포 밖, 세포 안 그러면 이게 1보다 크면 누구다 칼륨 이온이야. 무조건. 안에 농도 높으니까. 1보다 작으면 이거 나트륨 이온 농도고. 그러니까 기억은 나트륨 이온은 니온보다 항상 작아. 밖에 높으니까. 이해 갔어? 그래서 크다는 틀린 말이에요. 이건 만고의 진리야. 알았어? 밖에는 나트륨이 항상 높아. 이 투과도는 T1일 때 봐봐. 누가 더 커? 나트륨 이온이 더 크잖아. T1일 때보다는 T2일 때가 크다. 당연하게 T2일 때는 누가? 니온이 높잖아. 그치? 이거 맞는 설명이야. 분수 갖고 니들한테 물어본 거야. T2일 때 봐봐. 이온 통로를 통한 니온의 이동에 라고 했지? 이온 통로라는 건 통로 단백질이야. 칼륨 통로 단백질을 통한 얘 이동은 확산밖에 없어. 알았어? 나트륨 칼륨 펌프만 ATP 필요하다. 알았지? 이건 틀린 말이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 문제도 한번 보자. 자, 그림은 민마리집 신경 축삭돌기 일부를 딱 그려놨고 표는 그림의 두 지점 X, Y 중에 한 곳만을 자극했다. 야, 자국원이 어딘지는 안 알려준 거야. 그런데 쭉 봐. 니네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얘. 예. 왜? 플러스 30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마이너스 80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렇게. 누가 더 뒤로 가 있어? 여기잖아. D3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 D3가 여기 있잖아. 맞지? 그러면 어디에서 가까워? X에서 가까워? Y에서 가까워? Y에서 가깝지? Y에서 자극을 준 거야. 알았냐? 자극을 준 지점부터 가까운 지점이 전도 시간은 짧고, 그지? 여기까지 가는 시간 짧고, 전 시간이 긴 거야. 알았냐? 그래서 뒤쪽에 있을수록 자극과 가깝다는 거 명심해.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Y가 자극을 준 거야. 흥분의 점도는 어디에서 어디로? Y에서 X로 진행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얘가 누굴까요? D4-70은 이미 다 끝나고 돌아온 거라고 여기라고. 여기가 D4야 지금. 이게 D3고 D2는 어디야? 여기가 D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D1이 아직 가지도 안 했다고 생각해. 이해 갔냐? 무슨 말인지? 왜 여기야? 가는데 시간을 다 소비했으니까. 전이는 일어나지 않는 거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흥분의 전도 됐고 D2에서 D2가 뭐야? 이거잖아. 플러스 30. 나트륨 이온의 농도 무조건 밖에 높다니까. 어디든. 알았어요?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높다. 정답이에요. 다음에 D3에서 칼륨 이온은 했는데 D3가 어딘가 봐봐. 과분극이지? 축삭돌기 안쪽으로. 야, 칼륨 이온이 축삭돌기 안으로 확산하니? 밖으로 무조건 확산하지? 이해 갔어? 안에가 높은데? 틀렸단 말이야. 이런 거야. 몇 개는 꼭 알아두라고. 알았지? 이것도 이 문제 가만히 보면
얘들아, 니네 여기서 보자. B에서 자극을 줬다고 쳐봐. 자, B에서 자극을 줬어. 그럼 A로 이동하냐 안 하냐? A로. 당연히 이동하지. 같은 뉴런인데. 맞지? 다시 B에 자극을 주게 되면 A로 분명히 이동을 해요. 그런데 C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축삭돌기, 가지돌기니까 축삭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누가 먼저 도착할 것 같아요? A가 먼저 도착한다니까. A가 같은 뭐니까 뉴런 내니까 전기적 전도가 빠르다고요. 얘는 뭐가 있어요? 중간에 시냅스가 있죠? 느리다고. 그럼 봐요. 가까운 먼저 도착한 애가 누구냐고. 얘입니다. 전이 시간이 길다는 건 가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T1이 A고요. 얘는 얼마 못 갔잖아. 전이를 얼마 못 했지. 왜?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남은 시간 전이를 해봤자 조금밖에 못 한다고요. 얘가 누구라고? T1. 지금 뭐 T1 똑같네. 그러니까 C에서 막힌 애가 이렇고 A에서 막힌 애가 이렇다는 건 얘가 먼저 갔다는 뜻이라고 얘기해요. T1일 때 A에서 칼륨이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한다. 어떠냐? 야, 칼륨이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잖아. 제분극이니까. 맞았어요. 자, C에서 나트륨이온의 농도는 세포 안보다는 세포 밖에 높다. 언제든 높다니까.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야. 흥분의 이동 속도는 구간 A에서 B보다는 구간 B에서 C에서 느립니다. 뭐가 있어서? 시냅트가 있어서. 화학적 전달은 느린 부분입니다. 이건도 똑같죠? A, B, C 보이죠, 여러분? 누가 자극 지점 가까워요? C가 제일 가깝다고. 제일 흥분을 전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 C가 제일 가깝다는 얘기는 흥분은 지금 CBA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CBA.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 누구다? C입니다. 자극을 준 지점은. 전 시간이 기니까요. 다음에 B에서 T1일 때 나트륨이온은 나트륨이온 통로를 통해 세포 밖에서 안으로 확산된다. 여러분 T1에서 보세요. 이거 뭐예요? 탈분극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잖아. C에서 T1일 때 칼륨이온의 농도는 무조건 안이 높다고. 어디든 세포 밖의 안보다 높다. 틀렸습니다. 어디든 세포 안이 높아요. 칼륨은 무조건. 아셨어요? 암기해놔요, 그건. 다음 이 문제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자극을 줬어요. B에서 자극을 주면 A점 가고 C점 가겠죠. 맞아요? 자, 질문. D는 가야 한가요? D로. 못 가죠. 가지돌기에서 축삭으로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거 감각유론이에요. 맞죠? 만약에 D에서 자극을 준다면 CBA로 가겠죠. 그런데 자극을 여기서 줬으면 뭘로 못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저런 게 함정이라고. B에 준 자극, 기억에 의한 흥분은 A로 전도된다. 맞아요, 이거는. 다음, B의 자극, 기억을 준 후 D에서 활동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틀려요. 구간 만에서 칼륨 이온의 유출의 확산이죠. 이건 제분극인데. 틀렸죠? 다음에 아까 봤죠? 이거 기억이 나트륨 이온, 니은이 뭐예요? 칼륨 이온이었어요. 이거 수능에 유출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 알았어? 이거 꼭 기억해라. 자, T1일 때 T1 뭐예요? P 지점에서, 이게 P 지점이잖아요. T1일 때가 탈분극이거든. 일어납니다. 맞아요. 다음에 T2일 때 니은의 농도는 했거든. T2 보이냐? T2는 아직도 2가 누가 더 커? 나트륨이 더 크다. 아직도. 맞지? 니은의 농도는 세포 안, 근데 세포 안에 밖과 농도 비교하는 거니까 무조건 칼륨은 안에가 높지. 그지? 안에서 밖에서 더 높다. 무조건 맞아요. 어느 시점은 상관없어. 뉴런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통한 기억의 이동 나트륨 이온이야. 이걸 차단하고 역치상의 자극을 주었다. 활동 전이가 생성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나트륨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 활동 전이 생기지. 그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자극을 주면 이거 가야 안 가요? 가로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요. 가 축이 된다면 못 넘어갑니다. 아셨어요? 가는
원시성률은 맞아요, 틀려요? 구심성이에요. 이 감각률은이거든요. 받아서 풀어야죠. 구심성이고 나는 민마리즘률은 맞습니다. 이게 마리집이고요. 점 P에 역지상의 작용을 주면 가해서 저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니은만 정답이에요. 이해 갔죠?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 좀 봅시다. 자, 민마리집 신경 A의 지점 P에서 요거만 풀고 끝내자. D1, D3까지 거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보세요. P에서 D1, D3까지 거리 P의 역지상의 작용을 이래 줍니다. 얘들이 막전이가 플러스 30이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 자, 봐요. 30을 준 이유는 뭡니까? 전이 시간이 2초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T1은 거리가 4m인데 경과 시간이 뭐예요? 3ms예요. 근데 이미 여기서 얼마 소비했어요? 2 소비했잖아요. 그럼 전도하는데 몇 초 걸렸을까요? 2초가 걸렸다. 2ms가. 몇 cm 가는데? 4cm. 얘 속도 얼마일까요? 2ms당 4cm 갔으면 1ms당 얼마 갔어요? 2cm. 이거 속력 2cm/s입니다. 그러면 이제 D2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서도 2초 걸려. 30일 때니까 2초 빼봐요. 3ms죠? 그럼 6cm 가는데 3ms 맞죠? 1ms당 2cm 가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 2ms 동안 이동했어요. 그럼 5ms 동안 이동했겠죠? 1ms당 2cm면 기억은 10cm가 정답이에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억은 10이다. A에서 흥분의 전도속도 이거 맞았죠? P의 역지상의 작용을 1해주고 경과한 시간이 2ms라면 P 지점에서 그냥 그 지점에서 2ms면 전도시간 필요 없잖아요. 전이만 했잖아요. 플러스 30이겠죠. D3에서의 막전이는 여러분 D1에서의 막전이랑 D3에서의 막전이 같을까요? D1은 얘 봐봐요. 경과한 시간이 봐봐요. 2ms면 얘까지 딱 도착을 했겠죠. 딱 도착할 거 아니야. 다시 말하자. 2ms면 여기까지 가는데 2ms가 걸려. 그러면 남은 시간이 0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70이겠지. 그잖아. 근데 봐라. D3는 어떠냐? 얘는 도착도 안 했어. 그럼 마이너스 70이지. 전이 같다고. 맞아요. 마이너스 70. 알았어요? 2ms일 때 그러면 D1은 거리가 4cm이기 때문에 얘 속력 2cm/ms로 간다면 이 지점에 도착만 하지 전이는 못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다. 꼭 풀어오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기관계 쪽도 시험 볼 거야.